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사건에 담당하는 지규현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넉 달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는데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규현 부장판사에 대한 술자리 접대 의혹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여당은 지 부장판사가 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반발하는 기류 속에서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이에 조사에 착수한 대법원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감사위원회에 사안을 맡겼고 감사위는 넉 달 만에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심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석한 변호사들은 지 부장판사가 약 15년 전 근무지에서 만난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으로 이후에도 연을 이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만난 건 지난 2023년 8월로 지 부장판사가 1차 저녁 자리는 동석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후 동석자 중 한 명이 문제가 된 술집을 2차 장소로 안내했고 지 부장판사는 소위 룸살롱 같은 곳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위는 또 국회에서 공개된 사진은 술집 직원에게 부탁해 찍은 것이며 지 부장판사는 얼마 있지 않아 자리를 떴고 그전에도 여성 종업원과 동석한 사실은 없다는 게 관련자들 진술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변호사들의 사건을 맡고 있지 않고 지난 10년 동안에도 관련 사건이 없었다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재 공수처에서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인 만큼 향후 비위점이 드러난다면 엄중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대법도 권고에 따라 수사 결과 전까지 결론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시설 화재로 지난 주말 멈췄던 우체국 우편 서비스가 어제 일부 복구된 가운데 오늘부터는 신선식품에 대한 접수도 재개됐습니다. 다만 부동산 서비스는 아직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부동산 종합 공보 시스템 접속이 현재도 먹통인 터라 아직도 온라인을 통한 각종 민원 서류에 열람과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우체국. 우편과 소포를 붙이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서비스가 중단됐던 신선식품 배송과 착불 택배, 귀중품을 보내는 안심소포 등의 배송이 가능해져서입니다. 지인들한테 소포로 보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추석 명절 선물을 보내러 왔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하마터면 추석 명절용 선물을 보낼 수 없을 뻔했지만 긴급 복구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현금으로만 할 수 있던 소포상자 신용카드 구매가 가능해진 건 물론 사전 접수도 재개돼 창구 이용자가 주소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는 불편도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행 국제특급 EMS 발송이나 우체국 쇼핑 연계 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는 복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쪽에서는 접수가 안 된다고. 구매가 EMS는 떨어지기까지 재개 시점에는 아직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 특히 우체국 쇼핑에 입점한 소상공인 2,400여 곳에서 약 126억 원의 매출 피해가 일어난 걸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직접 구매와 대금 선지급 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 복구됨에 따라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 신고가 가능하지만 차질을 빚는 서비스가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종합 공보 시스템 접속이 현재도 먹통인 터라 아직도 온라인을 통한 각종 민원 서류에 열람과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종합증명서, 토지 임야 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하는데 정부는 관련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간 김치 냉장고에 방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주식 문제로 여자친구와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금융계좌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힐 계획입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1년간 사체를 숨긴 40대 남성 A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왜 죽이셨어요? 선생님, 시신은 왜 숨기셨나요? 죄송합니다. 신문은 10분 만에 끝났는데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북 군산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와 동거하고 있던 남성은 주식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후 시신이 부패하자 직접 김치냉장고를 구매해 1년간 사체를 숨겼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이 다투기도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둘이 껴안고 난리를 핀다니까. 그래놓고 때릴 때는 심하게 때리고. 조사 결과 남성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평소 죽은 여성의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수상히 여긴 가족들이 지난 29일 실종 신고를 했고 이후 경찰은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로 직접 통화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다른 여성에게 죽은 피해자인 척 전화를 받게 했고 결국 여성이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살인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0분 만에 남성을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해자가 무사한 것처럼 가장을 했고 또 같이 사는 여성분을 통해서 피해자인 것처럼 통화까지 해가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남성의 금융계좌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힐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엄수현입니다. 네, 일명 물뽕이라는 마약의 원료 물질을 미국과 호주 등지로 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해외로 수출한 마약 원료 물질은 8톤에 달했는데요. 1년 넘게 이어져 온 범행은 호주 국경수비대에 꼬리를 잡혔고 미국 마약 단속국과 국제 공조를 통해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국내에서 국외에 마약 원료를 팔다 적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상자를 감싼 테이프를 뜯어냅니다. 상자에는 GBL이라는 마약 원료가 담긴 플라스틱 병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일명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의 원료 물질을 미국과 호주 등지로 수출하던 중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임시 마약류 수출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20대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GBL이라는 임시 마약류입니다. 단 두세 방울만 마셔도 정신을 잃을 만큼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속눈썹이나 가발 접착제를 지우는 리무버를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했던 A씨는 리무버의 원료가 되는 GBL에 대한 미국 내 수요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미용 관련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구매가 수월한 점을 악용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 의왕시 미용용품 수출업체에서 시가 159억 원 상당의 GBL 8톤을 72차례에 걸쳐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지에 밀수출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지에 시가 약 159억 상당의 GBL 약 8톤을 72회에 걸쳐 밀수출하고 호주로 23kg을 5회에 걸쳐 밀수출한 업자 등 5명을 검거하여 이들은 GBL 원액을 소분한 플라스틱 병에 상표를 붙이고 허위 성분 분석표를 첨부해 정상적인 리무버인 것처럼 속여 세관의 적발을 피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져 온 범행은 호주 국경수비대에 꼬리를 잡혔고 미국 마약단속국과 국제 공조를 통해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This relationship has become even more important with the globalization of transnational drug trafficking organizations and the increase of illicit drug trafficking activity in the Republic of Korea. 경찰은 A씨 일당의 불법 수익이 최소 18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일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11월 27일 새벽 우주로 향하게 될 텐데요. 낮 시간대 발사가 진행됐던 지난 1, 2, 3차와 달리 이번에는 처음으로 야간에 비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4차 발사는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주도해 만든 누리호로 발사가 진행돼 더 의미가 큰데요. 보도에 이마경 기자입니다. 발사관리위원회가 누리호의 4차 발사일을 11월 27일로 확정했습니다. 기상 등 돌발 변수를 고려해 발사 예비일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로 정했습니다. 발사 시간은 자정을 지나 새벽 12시 54분에서 1시 14분 사이입니다. 낮 시간대 발사가 진행됐던 지난 1차에서 3차와 달리 이번에는 처음으로 야간에 비행이 이뤄집니다. 누리호가 싣고 가는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오로라 관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발사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발사 운용은 기존과 같습니다. 실제 발사를 시행하는 시간 6시간 전에 이제 보통 순제 출전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발사 시간을 역산해 갖고 준비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점 외에는 특별히 크게 저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점은 없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소형 위성을 탑재했던 3차 발사와 달리 이번에는 누리호에 500kg 이상의 중형 위성이 실립니다. 이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중대형 위성용 연료인 하이드라진 충전 설비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전 최종 점검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위성 탑재 등의 막바지 작업을 거치면 발사 준비도 모두 끝납니다. 단분리를 수행을 하고 이제 화약류 장착, 위성 탑재 마무리 작업들을 이제 수행을 한 다음에 11월 발사 준비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4차 발사는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총괄 제작한 누리호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발사로 민간 주도의 우주 수송 산업 활성화에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 TV 이마경입니다.